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 수업 업로드 위해서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할 주제는 이제 카본 나노튜브인데 기본적으로 저번 시간 잠시만요. 이제 저번 시간에 그래핀에 대해서 많이 좀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거를 응용해서 이제 저희들이 다양한 구조를 만든다라고 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그래파이트에서 이제 그래핀을 추출해서 그래핀으로 이제 뭐 카본 나노튜브나 플러린이나 그러한 특이한 구조들을 만드는데 아까 이제 뭐 앞서 이전 강의에서도 잠시만 저장 기록 중이네요. 네. 이전 강의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그 그래핀 같은 거나 이런 CNT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플러린 같은 거나 이제 카본 육각면체로 된 공 형태나 이렇게 나노튜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그래핀 같은 거를 돌돌 말아 갖고 추가적인 에너지와 그런 그 전구체를 가해 갖고 얘네들을 그 이렇게 돌돌 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카본 나노튜브는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CNT라고 많이 하는데 그 이제 이상적으로는 인피니트 롱인데 실제로는 인피니트 롱은 아니죠. 어느 정도 긴 싱글 와일드 카본 나노튜브 that are regularly hexagonal lattice joined in the infinite cylindrical surface. 그러니까 이렇게 그 육각형 고를 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원형 통으로 돼 있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성장시키는 만큼 얘네들이 이렇게 길어지는 형태를 갖고 있는 건데요. 이제 얘네들이 얼마나 그 지름이라고 하죠. 이 지름이 얼마나 긴지는 어떤 전구체, 어떤 화학적 반응을 거쳐서 만드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다 설명드릴 거지만 얘네들이 어떠한 실린드리컬 형태를 가졌을 때 갖고 있는 그 특성, 화학적이나 전기적, 열적 특성이 다 다르게 되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본 나노튜브는 일본 사람, 그 이지마라는 그 교수님이 처음 만드신 거고요. 이게 이전에 저번에 서울대에서 오셔서 발표하셨었는데 제가 옛날에. 근데 어찌됐건 이 물질이 되게 생각보다 되게 그 쓸데가 많은 물질로 알려져 있어서 그 되게 중요한 물질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뭐 전극용으로 그래파이트, 뭐 그래핀 이런 거 얘기했는데 실제로 카본 나노튜브가 또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 전극으로서 그런 그래파이트와 그래핀들의 단점을 보완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보완제로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에요. 하지만 되게 비싸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카본 나노튜브를 얘기할 때 총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나누면 이렇게 싱글 월드 카본 나노튜브, 그러니까 나노튜브가 하나로 낱개로 이렇게 있는 거고 이 안에 작은 나노튜브와 겉에 이제 큰 나노튜브가 있으면 저희는 이제 멀티월드 멀티월드 카본 나노튜브라 해서 NWNT라고 하고 아니면 싱글 월드는 SWNT NT랑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랭스는 뭐 10나노, 뭐 10나노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10나노가 되고 안 되고는 네. 그리고 다이애미터도 5에서 30이라고 하는데 결국에 얘들이 작은 나노튜브를 만드냐, 엄청 큰 나노튜브를 만드냐, 그거에 따라서 이 다이애미터가 바뀌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대충 카본 나노튜브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소위 말하는 에스펙 레이시오가 있는데 뭐 그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돌돌 말게 되는데 랭스는 이제 랭스는 어떠한 얘들을 이제 합성할 때 저희들이 그래핀을 쓸 거 아니에요. 그래핀을
얼마나 긴 그래핀, 얼마나 긴 그래파이트를 소스를 사용해 가지고 반응을 시키냐, 그리고 열적인 특성에 따라서 많이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평균적으로 이러한 틀을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수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뭐야 이거 왜 다 날라갔어.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와이어 형태로 이렇게 나노 튜브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카본 나노튜브 만들 때는 이제 그 CBD 케미컬 베이퍼 데포지션, 이전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케미컬 베이퍼 데포지션이라고 해서 소스랑 이제 저희들이 카본 나노튜브 CNT를 만드는 소스랑 아르곤 이너트 가스라고 하죠. 이너트 가스 조건인 이너트 가스 조건인 아르곤, 그리고 H2, 그리고 이제 여기에 촉매, 이런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CNT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CNT가 이렇게 크리스탈린하게 잘 형성되면은 굉장히 높은 특성을 갖게 돼요. 심지어 이런 스틸이 이제 철들보다 100배 더 강한 특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금속은 메탈릭 덴스한 본딩이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얘네 이 CNT나 모든 카본 소재들은 코밸런트 결합, 이제 전자와 전자가 공유하고 있는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공유 결합이 기본적으로 메탈릭 본딩보다 셉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여기서 질문하는 게, 코밸런트 결합이 메탈릭 본딩보다 센데 왜 그러면 모든 유기물들은 얘네들보다 약하냐? 그 일반적인 금속보다 약하냐? 일반적인 유기물이 약한 이유는 얘네들이 이제 성이 되지 않아서, 이제 메탈릭 본딩이 아니라 일반적인 유기물은 덴스하지 않고 결정성이 확보되지 않아서 이제 일반적으로 메탈보다 약하지만, 이제 이전에도 얘기했듯이 카본 소재는 다른 소재랑 다르게, 다른 유기물과 다르게 디로컬라이즈드 하이 반딩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매우 강한 결합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래파이트 챕터랑 그래핀 챕터에서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나중에 가서 시험 문제에서도 물어보던 하겠지만, 시험 문제에서 당연히 물어볼 것 같아요. 이건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라 생각하고, 이제 카본의 그런 본질적인 그런 어드밴티지에 대해서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진 공유해드리면은 density of graphene, 이제 카본 나노튜브에도 되는데, 이제 그래핀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제가 지금 새벽에 놓고 하는 거라 좀 지금 굉장히 좀 나른한 느낌으로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제 보면은 왼쪽에는 이제 이쁜 그래핀이죠. 근데 이제 이 오른쪽은 약간 다른 처리를 한 물질인데, 보론 나이트라이드 뭐 이런 건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래핀이 있으면은 이 전자들의 밀도가 굉장히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지 모를 수도 있지만,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라는 그만큼 에너지적으로
균형이 잘 맞춰져 있다. 그 말은즉슨 외부에서 외부와 에너지적인 교류를 할 이유가 없음. 에너지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 그 말은즉슨 반응을 안함. 즉 안정함. 물질적으로 안정하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이제 단단함에 있어서 화학적 결합인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에너지적으로 웰 밸런스가 되어 있는 게 이제 그래핀 형태고, 나머지들은 뭐 어디는 뭐 이렇게 전자들이 조금 전자 밀도가 약간 고르지 않고 어느 데는 좀 많이 분포해 있고 어느 데는 좀 적게 분포해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길 봐도라도 이렇게 전자 밀도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거는 상대적으로 조금 반응도가 높을 거고, 적게 분포되어 있는 데는 반응도가 낮을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밸런스, 균형, 에너지적 균형이 안 잡, 전자 화학 반응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허니콤 구조, 그리고 뭐 아로마틱, 그러한 이제 벤진의 카본 물질의 그러한 특성들이 굉장히 잘 잡혀서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전에 그 제 수업에서 어떤 학생이, 물론 녹화 강의 하니까 나중에 가서 질문했는데, 이제 지그재그와 암체어 형태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그래핀일 때는, 잠깐만요. 그래핀, 암체어.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제가 음, 이걸로 봅시다.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래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암체어 형태로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지그재그 형태로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뭐 어떤 구조에 따라서 뭐 암체어 형태도 있을 수 있고 지그재그 형태로도 같이 그래핀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핀 기준에서, 카본 나노튜브를 얘기하는 게 그래핀 기준에서. 근데 만약에 이쪽은 암체어 기준이고 이쪽은 지그재그 기준이면은, 이제 저희는 지그재그랑 암체어가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얘기하겠는데, 그건 이제 그래핀 성질에서 그렇게 많이 중요한 그런 건 아닌데, 얘네들이 이제 CNT로 가면 많이 중요해집니다, 생각보다. 물론 그래핀일 때도 성질이 바뀌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웬만하면 이제 웬만해서는 그래핀에서는 뭐 지그재그, 암체어 주로 하나만 존재할 가능성이 높지만, 혹여나 이제 두 가지 형태가 모두 존재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하면 어찌됐건 얘네들이 지그재그 형태일 때랑 암체어 형태일 때랑 그 두 가지 형태에 따른 어, 성능이 다를 수는 있지만, 두 가지 이상의 형태가 존재할 경우 그냥 따라가더라. 근데 이제 카본 나노튜브는 좀 다릅니다. 카본 나노튜브는 지그재그 아니면은 암체어 둘 중에, 얘들이 동시에 존재한다기보다 한 가지 형태로 존재하게 되고, 이 한 가지 형태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지니게 돼요. 그래갖고 여기서 when some carbon nanotubes there is a closed zigzag path that goes around the tube,
One says that the tube is exact type or configuration simply is the zigzag nanotube. If tube is instead of encircled by the closed armature path, it's the armature type.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이러한 대표적인 두 가지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거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냐? 왜 이게 지그재그나 암체어나 뭐 카이라 형태도 있죠. 카이라 형태 이제 보여드릴 카이라 형태. 카이라 형태.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김밥을 싸요. 김밥을 싼다 이거죠. 김밥이 이제 네모난데 얘가 김인데 얘네들을 어느 쪽으로 마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마느냐 암체어 방향으로 마느냐 지그재그 방향으로 마느냐 왜냐면 여긴 지그재그 컨피그레이션이잖아요. 여기 이제 암체어 컨피그레이션이고 왜냐면 이렇게 똑똑똑똑 가니까 여기는 암체어 형태고 이해 이해 가시죠? 그리고 여긴 카이라 형태고 카이라 형태로 가게 되느냐 지그재그 형태로 가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성질이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암체어 형태로 말아주면은 이게 30도 기준으로 만들어하는데 암체어 이제 30도 기준에서는 얘들이 돌돌돌 말게 되면은 메탈릭하게 변하고요. 지그재그 형태로 말게 되면은 세미컨덕터하게 변하고 카이라 형태로 말게 되면은 얘도 이제 이제 반도체 성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암체어로 말았을 때 여기서만 봐도 느끼시겠지만 뭐야 슬라이드 통째로 날려버렸나? 예. 암체어 형태로 말았을 때 상대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여기 분포하고 있는 한 면에 이 카본 나노튜브를 2D 기준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여기에 이제 어큐파이드 된 이제 카본 나노튜브들이 이제 지그재그 형태보다 많다. 왜냐면 지그재그는 이렇게 2.5개의 이런 그 헥사고널 스테이트가 한 그 면적당 보인다 치면은 이렇게 암체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넓고 넓은 형태로 되어 있고 심지어 카이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어, 카이랄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가진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멀티월 카본 나노튜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암체어 형태 안에 지그재그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암체어 안에 암체어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지금은 여기 3개랑 여기 옆에 0.5개씩 해서 뭐 4개의 카본 나노튜브가 들어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얘네들을 이제 헥사고널 스테이트를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걸 외우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암체어 형태가 잠시만요. 암체어 형태가 이렇게 저희가 단면적을 봤다라고 치고 한쪽만 단면적을 봤는데 이렇게 쭈루루루 이어져 있다. 그러면은 이건 굉장히 큰 카본 나노튜브가 되는 거고 이렇게 3개 이게 최소 사이즈죠. 최소 약간 이렇게 3개를 가지고 암체어를 갖고 있으면은 얘네들은 이제 그, 이제 그 상대적으로 작은 카본 나노튜브다. 그래서 이제 지그재그 형태를 가질 때는 이제 0도 각도로 했을 때 0도 암체어는 이제 30도 3도라고 하면 되고 30도 그리고 카이랄은 60도로 되어 있다. 60도 근데 꼭 이거 60도가 아니라 이거 30도 이상. 근데 뭐 60도인데 이거 제가 정리한 거 있을 텐데. 여기 있네. 그래서 이제
이제 끝쪽 대가리 부분 떼고 이쪽 일단 신경 쓰지 말고요. 이쪽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이것만 봤을 때 암체어는 이제 메탈릭하게 변할 때는 이제 그 30도 기준으로 말린 거고 이제 지그재그 형태로 말리게 되면 이렇게 음 이렇게 그 반도체 성질을 갖고 있고 또는 30도보다 크거나 아니면은 30도보다 작거나 그러니까 이제 any region that's 음 잠깐만요. 도형을 지금 찾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 불편하냐. 아무튼 이제 0도랑 30도 사이 또는 30도와 90도 사이 어찌됐건 30도랑 다른 영역 이런 것들은 이제 카이랄 형태로 된다. 0도일 때만 0도일 때만 암체어 지그재그 형태 지그 이제 0도일 땐 지그재그고 얘 30도일 때 암체어로 되고 메탈릭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건 암체어가 유일하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거를 이제 CNT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저희가 NM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X 방향을 N으로 두고 Y축 방향을 M으로 두는데 여기 뭐 NN이라 했는데 NM이라 표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X랑 Y 방향 그러니까 정리해드리자면 X equals to 아니다. N은 M이고 M은 Y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싱글와이 나노튜브 기준에서 지그재그랑 암체어 기준으로 얘들 돌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김밥에 김 만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말리면서 갖게 되는 이런 현상들 기준으로 저희들이 NM 컨피규레이션이 어느 방향으로 가냐. 근데 저희들이 카본 나노 이제 카본 이제 그래핀 구조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헥사고널 스테이트를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거죠. 오른쪽으로 세 번, 위로 세 번.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 둘, 셋. 세 번째 카본.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뭐 그런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갔을 때 X랑 Y 방향에 의해서 얘네들이 각도가 결정되잖아요. 예를 들면 오른쪽으로 한 번 가고 위로 세 번 가면은 30도 이상일 거고 오른쪽으로 세 번 가고 위로 세 번 가면 30도일 거고 오른쪽으로만 가면은 이제 그 0도일 테니까 얘네들이 이제 NN 컨피규레이션에 따라 갖고 저희들이 얘네들이 만약 시험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건 아니지만 뭐 1.0 기준으로 알았어요. 어, 네? 롤링 그러니까 CNT화 시키면은 어떠한 형태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즉각적으로 이건 지그재그 형태로 된다. 그래서 얘네들은 반도체 성능을 갖게 되고 이제 뭐 얘네들이 이제 체인이 만약에 4.0이 아니라 막 10.0, 11.0일 때는 굉장히 긴 CNT가 되고 상대적으로 뭐 1.0일 때는 짧은 CNT가 되고 뭐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만 봐도 다양한 방향에 따라서 3-1 방향, 1-3 방향 카이랄이라고 하고 2-2 방향은 이제 암체어 타입. 왜냐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웃긴 게 뭐냐면은 사실 뭐 웃긴 건 없지만 이제 굳이 여러분들이 흥미롭게 재미를 가지면서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렇게 절대적인 앞에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상대비죠. 상대비고 예를 들면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이제 NM의 숫자가 크면 클수록 길고 거대한 CNT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거는 크기에 따른 nm 숫자는 이제 크기에 따른 노테이션이고, 얘네들이 이제 메탈릭하게 변하냐, 세미컨덕터하게 변하냐, 어떤 특성을 갖느냐는 거는 이 그 뭐 3대 1이건 2대 1이건 5대 1이건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제 앞에 거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n이 m이랑 같냐, n이 0이냐, m이 0이냐. 둘 다 0일 수는 없어요. 둘 다 0이면 애초부터 그건 말리는 게 아니죠. 그거는 그냥 점이죠. 둘 다 말릴 수는 없고 한쪽이 0이고 다른 쪽은 0이 아닐 때 그러면 이제 지그재그 타입으로 가는 거고, 또는 뭐 n이 m보다 크냐, 또는 m이 m보다 크냐. 이렇게 했을 때 두 개가 같으면은 암체어, 이거는 즉슨 메탈, 이거면은 세마이 컨덕터. 얘를 이제 전 지그재그라고 하고, 얘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지? 카이랄이라고 일 때는 이제 메탈 라이크, 이게 스몰 갭 세미컨덕터인데, 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얘는 뭐라 설명하면 좋을까? 메탈 라이크한 CNT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뭐 없을까? 이제 여기 있나? 여기 있네. 그래. 카이라일 땐 스몰 갭 세미컨덕터라고 하고, 지그재그일 땐 세미컨덕터라고 하고, 암체일 땐 메탈릭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전도성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게 좀 더 좋을까요? 뭐가 제일 높을까요? 당연히 암체가 제일 좋겠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 이러면은 지그재그랑 카이라일 형태일 때 어느 게 더 전도도가 높을까요? 카이라일이 좋습니다. 카이라일 때가 전도도가 더 높아요. 왜냐면 밴드갭이 작으면 작을수록 전도성이 올라가요. 기본적인 평균적인 물질은. 자, 원소가 바뀌지 않고 동일 원소일 때 밴드갭 기준으로 점점 컨덕티브해진다라는 거는 밴드갭이 작아질 때, 그리고 최종적으로 밴드갭은 컨덕션과 밸런스와 컨덕션의 갭이기 때문에 밸런스랑 컨덕션이 최종적으로 만났을 때 저희는 그거를 컨덕티브한 물질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 이제 아주 작은 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컨덕티브하고 작은 에너지에도 전도성을 갖게 되는데, 이제 반도체 이제 세미컨덕터 쪽으로 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컨덕티브해지려면 점점 많은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밴드갭이라는 걸 치게 되면 수없이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컨덕션이랑 밸런스랑 잘 맞닥뜨려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그 타입을 생각하시고 그 카이랄이랑 여러분들이 이제 우선순위를 좀 정하시면 됩니다. 이제 저희들이 컨덕티브한 거랑 넌 컨덕티브 넌 컨덕티브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레스 컨덕티브한 물질의 CNT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걸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존재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음. 이게 그 강의 자료에 안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같이 필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또 계속 반복적인 얘기지만 말아주는 방향. 하지만 이제 여기서는 0하고 30도만 했지만 어, 이쪽 영역도 각도가 더 커져도 기본적으로 지그재그 또는 카이랄 형태를 가지게 된다. 네. 그래서 옆에 보면 이렇게 계산 방법이 있어요. n-m
m에 3을 이렇게 나눈 게 이제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인티거로 떨어지게 되면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 숫자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인티거는 이제 숫자로 존재하게 돼. 0이 아닌 모든 수 경우 굉장히 스몰 밴드 갭으로 존재한다. 그 말은 즉슨 이건 카이랄이다. 카이랄 형태로 있다. otherwise는 0이 아닌 숫자가 알람이 잠시만요. 0이 아닌 수로 존재할 경우에 카이럴이고, 그러면 결국에 0일 때는 지그재그 형태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아, 제발. 네, 그러한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되게 단순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희가 웨이브 펑션을 풀게 돼요. 웨이브 펑션은 여러분들 이제 그 계산을 이제 푸실 필요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 공식이 뭐냐면은 밸런스 밴드랑 컨덕션 밴드를 포지션을 계산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메탈릭 나노튜브일 때 N이랑 M이랑 같을 때, 특히 암치어 타입일 때는 이 컨덕션과 밸런스의 밴드가 이렇게 맞닥뜨리는 지점에 있다. 반면에 이렇게 지그재그나 카이럴 타입일 때는 봤더니 이렇게 갭을 특정 갖고 있고, 이제 이거는 이제 XPS 찍은 걸 텐데, 이제 반도체 성질을 XPS가 아니라 UPS. 네, 이제 밴드 스트럭처를 보니까 이제 어 이렇게 반도체 성질을 지니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에너지 여기 이제 반도체 특성이 나타나게 됐다. 뭐 이런 건데, 이제 지그재그랑 카이랄 타입은 실제로 실험적으로도 이런 걸 밝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이제 얘네들이 이제 이건 계산이니까 빼고 하면 되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카본 나노튜브를 만들 때 이제 뭐 이건 그래핀에도 있는 디펙트 종류 중 하나예요. 대표적인 디펙트인데 이제 스톤월 디펙트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기에 얘네들이 이제 결정성을 가지고 이제 이상적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열 처리를 하던 뭘 하던 이제 결정화가 덜 되거나 아니면 여기에 디펙트 또는 보이드, 이제 결합들이 완벽하게 존재하지 않을 때 생성되는 이제 디펙트를 저희는 카본에서 스톤월 디펙트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어 얘네들이 이제 그 깨지는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벤진 형태로 있는 게 아니라 특정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칠각형 또는 오각형, 팔각형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카본 디펙트의 카본의 부재, 여기 원래 카본이 있어야 되는데 카본이 없으니까 얘네들끼리 약간 전자밀도가 불안정하니까 얘네들끼리 어떻게든 좀 어떻게 뭉치지 못할까, 할 수 없을까 하면서 이렇게 막 길이를 막 이렇게 서로 자기네들끼리 늘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빈 공간을 만들어내면서 디펙트를 형성하는 건데,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A랑 B 같은 경우는 디펙트라고 하고, 베이컨 C 디펙트라고 하고, 아래쪽에 있는 거는 이제 스톤월 디펙트 안에 있는 거지만 이제 여기 안에 있는 건 카본 베이컨 C라고 하고, 여기는 이제 디펙트라고 한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어 이런 식으로 디펙트가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런 디펙트가 존재하면 어떠한 특성이 나타나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이제 디펙트가 있다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너지의 에너지의 불균형이
일어난다 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즉슨 이러한 불균형한 에너지 중심으로 이렇게 특정 아톰, 이온들이 어, 박힐 수가 있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뭐 펑셔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펑셔널라이제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디펙트가 생기게 되면은 갭이 오픈되게 됩니다. 그 말은 즉슨 아까 얘기했듯이 밴드 갭이 생긴다. 그러니까 얘들이 기본적으로 컨덕티브 해야 되는데 좀 넌 컨덕티브 하게 되면서 그 어, 밴드 갭이 형성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갭 스테이트가 생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폴라라이제이션, 아까는 이제 그래핀 어떤 그림이 좋을까. 네, 일렉트론 덴시티 보면은 굉장히 이제 일정한 이런 일렉트론 덴시티가 형성이 됐는데, 표면에 뭐가 박히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전자밀도들이, 일렉트론 덴시티들이 음 막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좋겠네. 이게 훨씬 좋네요. 막 이런 식으로 표면에 뭐가 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 전자들이 이제 위로 치솟게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왜 일어나냐면 애초부터 완벽한 그래핀 또는 카본 나노튜브, 그래파이트일 때는 안 일어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표면에 이렇게 디펙트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빵꾸가 나게 됩니다. 이렇게 뭔가 다른 흡착물이 붙게 되고, 그게 하이드로전이든 무엇이든 간에 이러한 일렉트론 덴시티가 되게 되면서 내부의 전도성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일렉트론 오비탈 이제 컨덕션과 밸런스의 오비탈 에너지가 변하게 되면서 반도체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CNT, 뭐 저희가 만드는 그래핀 또는 CNT 모두 뭐 엄청 이상적으로는 이제 항상 이게 이 물질이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상적으로는 훨씬 금속보다 좋은 특성을 가지게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디펙트가 있기 때문에 뭐 그 금속이랑 엇비슷한 수준 또는 조금 안 좋은 성질을 갖게 되는데, 뭐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뭔가 차세대 재료로서 각광받고 있다. 근데 이렇게 유기물 같은 게 바뀔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저희들이 이제 무기물, 이제 티타늄 이온 이런 것들도 이렇게 표면에 이렇게 박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박게 되면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디펙트 활용법이라고 하죠. 어찌됐건 모든 물질에는 디펙트가 있다라는 가정을 깔고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이제 지식을 뽐내는 자리라면, 사실 연구를 안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이런 미세한 디펙트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할 기회는 없겠지만, 음, 실제로 실험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디펙트를 항상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찌됐건 디펙트를 방법 중 잠시만요. 잘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은 걷다가 금속을 박아버리는 겁니다. 어찌됐건 저희들이 이제 다양하게 당연히 쓸 수 있겠죠. 저희들이 이제 금속 전극용으로 안 쓰고 생필품에 뭐 CNT를 넣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CNT나 그래파이트나 그래핀 같은 거나 그런 거 연구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이제 뭔가 그 전극 대체용 또는 촉매 전극, 아니면은 전자기기 이런 것들 타겟으로 만들기 때문에 전도성을 무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전도성을 무시하려면은 유기물, 전도성 무시할 거면 열적이든 전도성 무시할 거면. 근데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걸 전략적으로 어떻게 이 디펙트를 어차피 있는 디펙트인데 뭐 없게 만들려면 만들 수 있겠지만 그게 굉장히 많은 시간과 공이 들여야 되는 입장에서 어려운데 이제 그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그런 디펙트 쪽에 금속 같은 거를 표면에 흡착시켜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면 이제 CNT가 이렇게 그 아름답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CNT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카본들을 따라서 쭈루룩 전도성이 유지가 되는데 이러한 디펙트가 박히면은 어디서 박힐까요? 당연히 표면에서 박히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우리의 궁금성은 그거죠. 일로 가는데 이제 표면에 쪼르르 박힐 텐데 표면에 박힐 텐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안쪽에 빵꾸가 나 있잖아요. 이거 뭐라 해야 되지? 아무튼 그 안에 빵꾸가 나 있는데 이 빵꾸 안쪽에도 전도성이 있는 걸 채워주면은 훨씬 더 밀도 있는 어 카본 복합 소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합성을 하거나 아니면은 물질을 만들 때 이렇게 필드 CNT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안쪽에다가 이렇게 금속, 포타시움 아이오다이드 이런 것들을 넣어 주는 건데 일반적으로 CNT에 넣으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무언가를 넣어 주려면 CNT의 지름이 크거나 안에 넣어 주는 물질이 작거나. 근데 이제 봅시다. 음, 이제 얘네들이 음, 자 봅시다. 안쪽으로 넣어 주는 건데 이런 거죠. 위에서 박히는 건 쉬워요. 어차피 표면에 디펙트가 있을 거고 표면에 있을 테니까 표면에 펑셔널라이즈 하는 건 쉬워요. 근데 우리가 안쪽으로 넣는 게 그렇게 과연 쉬울까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다른 물성의 조건을 가진 물질들끼리는 전하를 띠게 돼요. 이게 뭐냐면은 electrostatic repulsion 뭐 인터랙션이라고 생각하면 얘네들끼리 기본적으로 이런 전하를 가지고 어느 정도 얘네들이 이제 그 실제로 결합을 코밸런트 반등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자석처럼 미세하게 밀쳐내면서 약간 잡아주는 그러한 미세한 전기적 그런 반발력을 갖게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들어가면서도 잘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일렉트로스테릭 리플전에 의해서 이렇게 서로 약간 밀쳐내려는 힘 때문에 잘 안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에 넣어줄 때는 갭, 갭필 할 때는 이쪽에 안쪽에 갭필 할 때는 하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표면에 이렇게 붙인다는 전자에 이렇게 표면에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표면 반응은 네, 표면 반응은 이제 후처리 방법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멀티월드 나노튜브 같은 경우도 큼지막한 놈을 이제 안에다 이제 작은 놈들 넣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합성할 때 얘들을 그 이런 식으로 미리 타겟을 해서 제작을 하지 나중에 가서 뭐 덮어 씌우는 그런 느낌으로 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제 위에 이렇게 도포하는 방식도 쓰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합성할 때 많이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CNT에는 저희들이 이제 싱글 월드 CNT랑 멀티 월드 CNT가 있는데 멀티 월드 CNT는 기본적으로 어 뭐 암체어도 있고 카이라도 있고 다른 구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성질을 각각의 그 멀티월드 특성 장점은 뭐냐면은 밀도 있는 CNT를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긴 통 비어 있잖아요. 가운데 통 비어 있잖아요. 밀도 있는 CNT를 만들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어 이제 어 기능성 소재 제작하는 하다. 그래서 이제 밀도 있는 CNT를 만들 수 있고 반도체 및 금속 특성 동반 가능하고 기능성 소재 제작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CNT를 만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CVD 케미컬 베이퍼 데포지션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카본 소스들 많이 하는데 특히 이제 그래핀 쪽으로 많이 하고 하이드로카본 소스 많이 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전구체를 넣어주고 어떠한 그런 표면을 가지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이제 CNT가 되거나 그 그래핀이 되거나 그래파이트가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CVD 방법 이외에도 아크 디스차지 방법, 레이저 그, 그 어블레이션 형태가 있는데 이제 그 레이저 어블레이션은 기본적으로 여기 퍼니스잖아요. 퍼니스 쪽에 이렇게 레이저를 쏴줘 갖고 이제 CVD는 말 그대로 열로 이렇게 합성을 시키는 건데 이제 레이저 어블레이션은 이제 레이저 쏴줘 갖고 레이저 에너지로 이렇게 그 카본들을 반응시켜 갖고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전기화학적 에너지 이제 캐소드랑 에노드를 그래파이트에 설치하고 여기서 이제 필드를 가해주게 되면 그 필드에 따라서 이 캐소드 방향에 있는 그 이제 그래파이트나 이제 그래핀들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반응을 하게 되면서 얘네들이 전기적 에너지에 의해서 돌돌 말려가면서 카본 나노튜브가 되는 건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얘네들이 그러면은 어떨 때 싱글 월드 나노튜브가 되고 어쩔 때는 더블 월드 카본 나노튜브가 될까 다 같이 살펴봤더니 이제 이제 저희가 싱글 월드 그래핀 시설을 했을 때는 싱글 월드 CNT가 됐고 멀티 월드 그래핀 그 말은 즉슨 그래파이트 같은 거를 했더니 이제 멀티 월드 카본 나노튜브가 됐더라. 그래서 이제 만들 때 이제 저희들이 카본 소스 하잖아요. 근데 뭐 유기물 소스 이제 폴리머 같은 거 쓸 때도 있겠지만 고분자 쓸 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전에 얘기했듯이 카본 나노튜브를 만들기 가장 단순한 개형은 순서를 굳이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래파이트 구하기 쉽죠. 그래파이트를 이제 익스폴리에 시키면은 그래핀이 됩니다. 그럼 그래핀을 저희들이 익스폴리에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CNT가 되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하는 거죠. 비용적으로 뭐가 제일 싸냐. 비용적으로 CNT나 맞아요. 많이 비싸요. CNT랑 플로린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사실 카본 소재지만 저희들이 항상 이제 그래파이트가 가장 만만하고요. 솔직히 말하면
상업적으로도 그래파이트 가지고 하는 게 제일 만만하고, 그래파이트 다음이 이제 그래핀. 근데 그래핀인데 조금 GO 아니면 RGO. 이제 좀 디펙티브한 그래핀. 디펙티브한 그래핀은 싸요.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CNT나 플러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공정이나 재료 준비에 있어서 굉장히 고가의 물질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CNT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시그마 알드리치. 저희들이 이제 화학 물질을 사는 곳인데, 잠시만요. 화학 물질을 사는 곳인데, 음, 뭐야 이거? 뭔가 바뀌었네. 뭐지? 아무튼 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돼요. 그 시그마 알드리치라는 웹사이트 가서 보시면은 카본 나노튜브랑 플러린 되게 비쌉니다. 그리고 길면 길수록 이제 얘네들이 이제 CNT가 길면 길수록 훨씬 더 비싸고요. 왜냐면 그 말은 즉슨 품질 좋은 그래핀으로 돌돌돌 말거나 아니면 품질 좋은 그래파이트로 말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얘네들이 지그재그 형태로 되냐, 암체어 형태 메탈릭 하게 되냐, 카이라를 하게 되냐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래핀 시트가 어느 방향으로 존재하냐. 근데 이제 누군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 여기 뭐 암체어형 그래파이트 시세, 여기는 지그재그고 여기는 암체어인데, 우리의 질문은 이제 어떤 학생이 와서 질문하더라고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좀 좋은 질문이라 생각해서 해서 공유 드립니다. 이제 그러면 위에는 이제 지그재그 형태잖아요. 지그재그 형태고 여기는 이제 암체어 형식인데, 저희들이 김밥을 이제 이 기준으로 말게 되면 지그재그 형태로 말릴 거고, 지그재그 형태로 말릴 거고, 옆으로 이제 옆으로 돌돌 말게 되면은 옆으로 돌돌 말게 되면 얘들은 이제 암체어 형태로 말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래핀에 두 가지 형태의 엔딩 사이트가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정리하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이제 저희가 이제 얘네들을 이제 돌돌돌돌 많은 방향을 그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절을 할 수가 있어 갖고 얘네들을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어 이제 저희들이 그 소스를 준비할 때, 얘네들을 좀 쪼개서 준비한다던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그래핀이 이렇게 정사면체로 되는 게 아니라 엄청 긴 형태가 될 수 있잖아요. 암체어 비중이 많은 그래파이트 그래핀이나 그래파이트 쓴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모양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저희들이 이렇게 카본 나노튜브를 만들면은 100% 암체어 형태를 만들기도 힘들고, 그 100% 지그재그 형태를 만들기도 힘들고, 100% 카이랄 형태를 만들기가 힘들어서 약간 일정 부분 퍼센티지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일정 부분은 암체어 형태, 일정 부분 지그재그 형태로 만들어져서 그걸 저희들이 이제 소팅하는 작업을 하는 거고, 이제 기본적으로 예, 저희들이 이제 만들려고 하는 쪽으로 좀 그 유리한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롤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그 그래파이트나 그래핀을 말아 갖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카본 소스 같은 거를 카본 소스 중에서 이제 촉매랑 특정 유기물이랑 반응을 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카본 나노튜브로 되는데, 이거는 이제 논문 같은 거 보고 다양한 물질을 공부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벤질링을 가지고 이제 이제 반응성이 높은 금속과 이제 할로겐 그룹들을 반응시켜 갖고 이렇게 1차적으로는 카본 나노 링을 만들게 되고, 이 카본 나노 링을
폴리머라이제이션 시켜 갖고 카본 나노튜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카본 링을 만드는 작업이 이제 카본 링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제 얘들이 암체어 형태로 되냐, 지그재그로 형태로 되냐, 아니면은 뭐 카이라 형태로 되냐 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이 논문에 너무 많겠죠. 종류들도 많고 할 텐데, 기본적으로 그 사이클라신은 사이클라신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지그재그 형태로 지그재그 도미넌트하게 형성이 되고, 오히려 어 엔신 인서티드 CPP 뭐 이러한 형태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약간 연결해, 그쵸,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은 카이라 형태로 가게 되고, 암체어는 이렇게 하나씩 끊어져 있는 형태로 가게 되면 암체어 형태의 CNT가 되더라.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CNT를 제작할 때 이렇게 롤링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어떻게 보면 좀 확률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물질을 얻을 확률이 많은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반응을 시켜서 만들어야 되면 단순히 이렇게 많은 열 처리를 가해서 이제 뭐 추가적인 촉매를 어느 정도 쓰겠지만, 촉매를 써서 많은 것보다 이렇게 1차 반응, 2차 반응, 1차 반응을 통해서 이렇게 카본 나노링을 만들고 2차 반응을 통해서 카본 나노층을 만들게 되면 그 비용적인 거나 그 메커니즘적 이제 그 순서가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효율 측면에서는 비쌀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CNT를 이렇게 메탈릭하게 만드는 세미컨덕티브하게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좀 펑셔널라이제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려고 해요. 어찌됐건 CNT는 얘네들이 이제 벤더럴발스 이제 CNT들이 여러 개 이렇게 있으면은 멀티월드 CNT가 아니라 CNT가 이제 음 CNT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제발. 왜 이래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은 얘네들끼리 서로 결합을 안 하고 있잖아요. 무슨 결합을 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벤더럴바이스 인터랙션, 즉 약한 결합을 하고 있겠죠. 근데 얘네들을 저희들이 이제 전극이나 제품으로 만들 때 어찌됐건 얘네들이 붙어 있으면 좋아요. 최대한 밀도 있게 붙어 있으면 좋아요. 왜냐면 그만큼 밀도 있는 방막을 만들기 때문에. 밀도 있는 방막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게 이제 카본 나노튜브에서는 멀티와일드 카본 나노튜브, 이제 어찌됐건 여기 안에 빵꾸가 뚫려 있는 구조니까 이제 저희들이 멀티월드 카본 나노튜브를 만듦으로써 카본 나노튜브의 밀도를 올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각각의 CNT가 이렇게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표면 처리를 하게 돼요. 표면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거를 이제 펑셔널라이제이션의 이게 매력이라고 한다면 매력일 수 있겠죠. 어찌됐건 거긴 디펙트한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기 처리를 함으로써 톨루엔 소니케이션만 해도 아주 잘 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링킹을 하거나 아니면은 저희들이 특정 펑셔널 그룹들을 붙여갖고 얘들을 뭐 반도체화 시키거나 하는데, 이런 디펙트 부분에 전극으로서 가장 활용도가 좋은 거는 이렇게 팔라듐이나 어 이제 그 메탈 나노 파티클들, 메탈 솔트 같은 거를 이렇게 조밀조밀 붙여갖고 저희들이 이제 카본 나노튜브에 금속까지 더해갖고 이 디펙트 부분을 개선시켜서 전도성을 올린 이러한 카본 나노 파티클들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금속과 이제 CNT랑 합해갖고 어, 이상적인 구조를 만듦과 동시에 이런 유기처리를 통해 갖고 얘들을 연결짓는 브릿징 역할을 활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게, CNT가 상대적으로 그래핀 같은 것보다 이제 디펙트 수가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한 게 뭐냐면은, 그래핀은 면이잖아요. 이렇게 면이잖아요. 잠시만요. 녹음 잘 되고 있죠.
근데 저희들이 이놈을 말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스트레스가 가해지잖아요. 에너지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지니까,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여기 디펙트가 그래핀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파이트에서 그래핀으로 가고 그래핀에서 CNT나 플러린으로 가는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그런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 단계를 건너가면 건너갈수록 이렇게 표면에 디펙트가 많이 생성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스트레스 이외에도 일반적인 논리로 그래파이트 어떤 게 이제 디펙트 없이 만들기 쉽냐 하면은 그래파이트가 제일 쉽고, 그래핀하고 CNT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생각하실 때 이런 디펙트들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사실 이 디펙트가 있기 때문에 이 카본 물질이 더 아름답게 변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표면에 펑셔널라이제이션을 시켜서 이제 다양한 기능성 소재로 쓸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렇게 CNT가 있으면 여기에 이런 특정 물질을 붙이게 되면은 이렇게 뭐 보기에는 이렇게 육포 같은데, 보면은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단일 물질 같은 느낌에서 보시면은 여기 표면에 뭔가 이런 미세한 막이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뭔가 약간 선명한 이런 선 같은 게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표면에 펑셔널라이제이션을 시켜갖고 뭔가 사이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구분을 짓는 뭔가 막이 있는 거고. 왜 그러면 하나는 겉에 있는 건 밝은 색이고 안에는 어두운 색인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게 SEM이란 분석, 이제 전자현미경 분석인데, 기본적으로 전도성이 있는 거는 하얀색으로 뜨고 전도성이 없는 거는 상대적으로 어두운 색을 띠게 되는데, 이런 카본 물질은 전도성이 있기 때문에 밝은 물질로 뜨고, 아마 이 안에 뭘 집어넣은 것 같은데, 이 그림만 보면은 이 안에 뭘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봐도 이제 이 사이사이에 이거 리튬 같은 걸 넣은 것 같은데, 이제 리튬도 금속이긴 해가지고 뭐 표면에 있을 수도 있고 안쪽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전도성을 비교해 봐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좀 재미를 볼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어플리케이션은 굉장히 넓습니다. 전극, 일렉트로닉스, 센서, 홈 어플리케이션. 근데 다 똑같은 얘기죠. 홈 어플리케이션. 이제 저희 전자기기죠. 뭐 스탠드, 선풍기. 근데 선풍기 안에도 반도체 들어가고 전극 들어가고, 센서 안에도 전극하고 그 전극하고 이제 일렉트로닉스 들어가니까, 일렉트로닉스 안에 전극도 들어가고 다 연결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CNT를 뭐 바이오 어플리케이션으로 많이 쓴다라고 하는데, 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궁금하시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좀 전극적으로 많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CNT를 만들어서 붙이는 게 아니라, 이제 반도체나 이제 모든 전극 물질은 이렇게 소자는 다양한 막재들을 응용해서 이제 그 제품 이제 뭐 배터리든 연료전지든 반도체든 태양광이든, 소자는 다양한 물질들을 이렇게 쌓아요. 이렇게 여러 겹으로 쌓는데, 저희들이 CNT를 만들고 나서 붙이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실리콘 웨이퍼 위에 성장을 시킵니다. 얘들을 키워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고드름처럼, 뭐 이거 위로 자라는 고드름이긴 한데, 고, 이거 실제로 이건 반도체 소자예요. 근데 이제 고드름처럼 성장을 시킵니다. 성장을 시키게 되면 이 카본 나노와이어가 성장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전에 얘기해드렸듯이 그래파이트나 그래핀은 XYZ 방향으로 이제 존재한다 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재밌게 뭐냐면은 Y의 이점을 지녔다고 하지만, 카본 나노튜브는 성장시키게 되면은,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네들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붙이잖아요.
아래 기판이 있어요. 아래 뭐 실리콘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얘들을 만들어서 붙이게 되면은 어디 있을까? 그 이렇게 안 붙고 이렇게 잘 안 붙어요. 이렇게 잘 안 붙고 이렇게 눕혀져요. 이렇게 웬만하면 눕혀집니다. 왜냐면은 아니죠. 당연한 거죠. 얘들을 이렇게 기둥처럼 세우는 게 쉽지가 않겠죠. 이렇게 되면은 얘는 이제 또 그래핀이나 그래파이트처럼 이제 그 뭐 Y축으로 쭉 존재할 텐데 CNT가 재밌는 게 뭐냐면은 CNT를 성장시키게 되면 Z축으로 확보되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이거 보세요. 여기랑 여기랑 지금 틈이 굉장히 넓잖아요. CNT를 성장시키게 되면 음, 넓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CNT는 XY축이 확보가 잘 안 되니까 XY축이 빈약하다 보니까 기공이 많은 어, 전극 또는 질이 그러니까 카본 전극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그래파이트 전극 어, 이제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이거 이러냐 소위 말하는 이제 흑연 전극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흑연 전극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포어 빈 기공들이 많다 하면은 여기는 이렇게 틈 사이로 이것도 뭐 기공이라 표현하면 기공이라 표현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틈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래파이트나 그래핀과는 다른 느낌을 갖고 있다. 근데 이게 Z축으로 이동하는 게 생각보다 나쁘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극을 만드는 게 마냥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은 저희들이 이전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펑셔널라이제이션을 해서 얘들을 잘 엇붙이게 되면은 생각보다 이렇게 밀도 있는 카본 나노 와이어를 굉장히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래파이트 같은 경우에 플레이크 형태나 이렇게 파티클 형태니까 이런 식으로 있는데 나노 와이어는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제 이건 그냥 전자기학적인 그냥 컨셉이지만 전자들이 이동한다 할 때 일반적으로 Z축으로 많이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나노 파티클 시스템일 때는 얘네들이 이렇게 굉장히 뭔가 꼬불꼬불한 시골길을 간다고 하면 카본 나노튜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속도로 형태 여기서는 이제 이게 끊어졌다라는 식으로 나오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안 끊어졌을 경우에는 이렇게 고속도로 전자가 굉장히 빠르게 흐르는 오히려 그래핀 전극은 애초부터 불완전한 전극이니까 근데 그래파이트 전극 이런 것들보다 이런 CNT 전극 같은 게 잘만 만들면은 훨씬 더 빠른 전도성을 갖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고 얘들이 이렇게 카본 나노와이어 같은 거를 잘 성장시켜 갖고 여기 펑셔널라이즈를 잘 시키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그 연료전지 촉매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얘들이 이제 꼭 이렇게 전도성이 높은 전극 촉매로 존재할 수 있지만 또 유기물을 도핑하게 되면은 N타입 또는 P타입 반도체가 되게 되고 NP타입을 갖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어, 메모리 소자나 응용 소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도성이나 유전율이 좋아야지 저희들이 저전력 소자를 하는데 요새 저희들이 이제 산업에서 가장 뭐 화두가 될 수도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이제 저전력 뉴로모픽 소자. 이제 뇌의 연산, 이제 AI 기능을 이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 뉴로모픽 소자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 왜냐면 연산작용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이는데 이렇게 어, 카본과 같은
특이한 물질을 써서 얘들을 MP 타입으로 만들 경우에 금속보다 훨씬 더 높은 전도성을 가진과 동시에 좋은 반도체적 특성을 나타낼 수 있어서 차세대 물질이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실제로 어렵고 비용 측면에서 개선돼야 될 점이 많지만 카본 나노튜브는 약간 그래파이트나 그래핀과 조금 다른 종류의 약간 카본 나노 카본 성질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일단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추가적으로 CNT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간단하게 지금까지 배웠던 거 한번 리뷰 쭉 하고 이렇게 그 계획을 저희들끼리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항상 말씀 주시고요. 다들 어, 열심히 뭐 하시고 네, 궁금한 점 있으면은 말씀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